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하는 김기현이에요. 자, 176쪽 이제 우리 이제 동투평형 팀이 지금 사란원을 지금 그 순서에 맞지 않게 가고 있어. 내 나름대로의 좀 규칙을 좀 보여주면서 가려고 내가 순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176쪽 자, 제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역평 그 가역반에 되어 있는데 그냥 보자. 일단은 제목을 동적 평형 이렇게 자 적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가역반응이라는 걸 배운데 아마 중등 친구들은 이 단어를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고등 친구들은 사실 고1까지도 이거 다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자, 물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칩시다. 자, 보통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상태가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또 시작됐네? 자, 내가 물을 준비했어. 그러면 상태가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액체죠? 한 명만 찍어서 물어야 돼, 그치? 이 새끼 다 올라가니까. 돼요, 그치? 그래서, 자, 물 내가 액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가만히 뒀어. 그럼 물의 양이 일정하다, 줄어든다. 컵에다가 물 따라뒀어.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7시간, 10시간 지났어. 물의 양이 일정하다, 줄어든다. 자, 네가 대답해! 줄어든다. 현빈 안 되겠다. 너밖에 없다. 이 새끼들 대답 다 안 하려고 그래, 이 새끼들. 현아,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알았어. 자, 얘가 수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즉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의 양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물이 왜 줄어드냐? 얘가 수증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럼 물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수증기는 물로 갈 수 있냐 없냐? 또 했지. 자, 태희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이 새끼들 또 시작되네 이것들. 자, 물은 액체 상태였다가 기체로도 가능하고 기체였다가도 액체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거꾸로도 가능한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정반응이라고 해요. 정반응. 무슨 반응? 정반응. 자, 거꾸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반응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반응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OX. 일단 X지. 예를 들면 내가 종이를 태웠어. 태웠다? 그러면 막 재도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날아갈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걸 잘 모아서 다시 해놓으면 종이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현빈이를 한번 푹푹 죽였어. 그럼 다시 예수야. 환생해? 예수라면 안 되지. 예수님이야? 환생해? 해? 안 하지. 그래서 모든 반응이 다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반응 중에서 봐봐. 정반응이 일어난다 쳤어. 오케이.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 조건만 맞춰주게 되면 두 개가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 한자로 가능해요. 역반응 이 뜻이야. 내 말 이해됐어? 가가 가능해요. 역반응.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가역반응이 아닌 것만 좀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자, 가역반응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뭐를 태워버리면 얘는 가역반응이 될 수가 없겠네. 즉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네. 자, 우리가 뭐를 태우는 반응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연소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냐? 불 태우는 거. 종이를 태웠어, 연료를 태웠어, 메테온을 불태웠어. 걔네들은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화학식을 쓰면 이런 거죠. CH4를 내가 산소에 반응시켰다. 보여? 걔나? 그러면 CO2하고 자 H2O 나올 거야. 얘는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만 CO2하고 H2O 준비했다고 다시 메테인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 아닌 거야.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표현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혹시 기체 발생 반응 기억나냐? 알고 있는 거? 기체 발생 반응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계속 저번 주에 했던 거야. 아연을 내가 염산에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쵸? 그럼 기체 뭐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수소기체 나오는 거야. 현빈아? 아연을 염산에 넣게 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ZnCl2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기체가 날아간다 치자고. 그럼 내가 이 기체를 다시 모아서 반응시키면 다시 염산 생기고 아연 조각 생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알았어? 내 말 이해되니? 그 다음에 자, 그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것 중에 니네 앙금 생성 반응 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절대 가역 반응, 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금 생성 반응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뭐 AgNO3랑 뭐 있을까? 뭐 HCl. 뭐 HCl 반응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AgCl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질문. 선생님이 지금 화학식을 뭐 줘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요 중화 반응도 자, 앙금 생성 반응이 중화 반응도 가역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머릿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크게 4-5가지가 가역 반응이 아니거든. 가역 반응이 뭔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야. 근데 얘네들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반응이어서 가역 반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질문. 솔직히 쉽죠? 오케이. 자, 176쪽. 자, 먼저 1번 정반응.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요거 여기서 요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거꾸로 가는 거는 역반응이라고 부르겠지. 자, 거기 가역 반응을 잠깐 킵해두고 먼저 비가역 반응 볼게요. 자,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뭐 중화 반응, 앙금 반응 이런 게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야 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가역 반응 자,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물의 증발과 응축. 참고로 물이 액체가 기체되는 걸 증발이라고 부르거든.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액체가 기체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걸 증발이라고 부르는데 거꾸로 기체가 액체로 돌아오는 거를 응축이라고 불러요. 응축. 그래서 당연히 가역 반응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자, 염화 코발트 자,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라고 해서 얘들아 혹시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요건 조금 심한데. 자, 보세요. 봐봐. 이 염화 코발트라는 종이가 있어. 사실 염화 코발트라는 종이가 있는데 얘가 원래 색깔이 뭔지는 안 궁금해. 근데 요 놈이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물하고 만나잖아? 지금 내 말 이해되니? 종이에 어떤 종이가 있는데 이름이 염화 코발트라는 종이래. 근데 얘가 물만 닿으면 색깔이 뭘로 변하냐면 빨간색으로 변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염화 코발트 종이에 내가 물을 뿌렸어. 얘가 빨간색으로 변했다? 자, 물 다 증발시키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갈 거 아니냐? 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 염화 코발트 5수화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뭐 6수화물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자, 황산구리 5수화물 분해도 마찬가지야. 황산구리를 물에 녹이면 푸른색을 띠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를 다시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황산구리로 돌아갈 수 있다. 4번 별표. 4번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좀 사실 좀 설명 하나 할게요. 4번은 자, 의미를 잘 봐. 이것도 나오면 식이 나오는데 왜 별표했냐면 요 석회석, 석회동굴 이런 게 관련된 문제가 쉬우니까 항상 매번 나오는데 자꾸 헷갈린다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지역이 자 이렇게 있어. 이 지역은 이제 지하 동굴 지하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흐르냐면 자 지하수가 이렇게 자 흐른다고 칩시다.
요 지하수는 공기 중에 있는 빗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CO2가 이렇게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CO2가 녹아 있는 지하수는 흔히 말해서 탄산수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 다음 여기 지역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석회암지대라고 한번 해볼게. 무슨 화학 시간에 갑자기 뭐 지구과학 하는 느낌 같죠? 그래서 요 CO2가 녹아있는 지하수랑 석회암이 만나게 되면 석회암이 조금씩 녹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녹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르르 생기는 게 이게 석회동굴이야. 알았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탄산이 섞여 있는 물과 석회암이 반응했다. 이게 정반응이라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물이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거기에 물을 머금고 있던 석회암이 물을 증발시킬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뭐하냐면 여기서 뭐가 생성되냐면 이렇게 위에서 고드름 같은 거 열립니다. 이런 고드름 같은 걸 우리가 혹시 종유석이라 불러요? 석순이라 불러요? 그래. 자, 이렇게 고드름 같이 열리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유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 녹아서 되는 게 정반응이면 역반응은 종유석 생성되는 게 이게 역반응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솟아있는 성분도 있거든요.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석순이라고. 석순.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석주라고 부릅니다. 에헤이. 다시요. 자, 석회암이 자, 뭘로 변할 거냐면 이렇게 석회 동굴을 변할 거야. 자, 석회 동굴 된다는 얘기는 다 녹아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종유석이나 석순이나 석주로 돌아가니까 얘는 자, 가역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 말 이해되니? 사실 질문. 사실 별거 없어. 그치?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자, 오늘 가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뭐냐면 동적, 평형, 자, 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니네들의 잘못된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생겼어. 자, 내가 통에다가 이걸 좀 이 나이 먹으면 허리 붓을 때 조심히 해야 돼. 자,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통에다가, 자, 물을 담아 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수면이 내려가는 건 맞냐? 그쵸?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할 때 뭐 할 거냐면, 얘를 완전히 밀봉시켜서 실험한다 치자. 다시. 물을 준비하면서 자, 물 따르자마자 뭐 할 거냐면 딱 밀봉시켰어. 자, 문제. 이때 수면 높이는 일정하나 조금 내려간다. 조금 내려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야. 얘를 뭐라 부르냐면 증발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났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수면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스탠드업! 이놈의 손기 아주 그냥 일요일날 저녁에 수업하는 게 더 힘들긴 하지. 알고 있어. 뭐 다른 걸 바꿀까? 근데 니네가 하시게 다 안 되잖아. 아마 테이 같은 경우는 거의 월화수목 금토일 거의 프로 수업이지 너. 그렇지? 할인도 그렇지 않아? 다 대부분 다 그렇죠? 다들 그렇지?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이 사실은 제일 한가한 시간이기도 해. 니네가 그래서 나랑 수업하고 있는 거잖아. 힘들어 버텨. 알았지? 욕해줘? 쌍욕해줘? 때려줘? 택하면 딱이 뭐 다 할 수 있어. 알았어?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컵에다가 혹은
혹은 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밀봉시켜놔도 수면은 내려가요. 근데 이 수면이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증발은 안 일어난다. OX 라고 알고 있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아니 물이 수면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기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수면의 높이가 이제는 안 변하면 얘는 그럼 증발이 안 일어나잖아요. 틀렸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증발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럼 증발이 막 일어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수증기들이 꽉 차는 순간 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말 이해돼? 물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 H2O는 보통 액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만히 두면 자, H2O 수증기로 변할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증발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증발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면 뭐냐면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다시 물로 내려올 거야. 왜요? 걔는 가역 반응이니까. 내 말 이해돼? 내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물론 뚜껑이 열려 있으면 계속 증발만 하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데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그 수면 높이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안 변하는 게 증발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결론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즉 예를 들어서 10개가 증발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10개가 다시 원래로 되돌아온다. 되돌아오는 걸 내가 뭐라 불렀냐면 응축이라고 불렀어.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수면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가고 들어오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동적 평형. 무슨 말이냐? 평형 상태야. 움직이지 않는 상태야. 하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걸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제 말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자 그래프로 이렇게 하나 할 건데 자 y축을 내가 자 속도라고 할게요. 오케이? 무슨 속도 물어볼 거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지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증발 속도와 자 응축 속도를 지금 비교를 해 보려고 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 잘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얘가 증발이 시작이 되면 처음에 하나, 물분자 입장에서 둘, 셋, 넷, 10개 이렇게 증발되는 속도가 점점점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물은 떠놓자마자 증발 속도가 항상 일정해요. 중요한 거야. 그죠? 물은 컵에 담자마자, 컵에 담자마자 증발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증발되는 속도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냐면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어.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활발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안 돼. 그럼 애들이 이런 오해 하더라고. 선생님, 얘가 넓게 펴놓으면 증발이 잘 되지 않나요? 속도는 똑같아. 알았냐? 넓게 펴놓으면 넓은 공간에서 같이 이동하는 애들 때문에 양이 많아 보이는 거지 증발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결론! 증발되는 속도는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증발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해됐냐? 요거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게 많이 편해요. 다시 한번 증발 속도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다고?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어.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응축 속도는 다시 돌아오는 걸 쌤이 아까 뭐라 했냐면 자, 응축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응축이 별로 안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 물 수증기가 점점점 쌓이게 되면 응축되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응축 속도는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일정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시점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슨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동적 평형은 크게 세 종류의 동적 평형을 배우거든요. 첫 번째로 상태가 변하는 걸 상태 평형이라고 부를 건데 이 상태 평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상평형이야. 알겠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거 있어. 자 보세요. 자 내가 수조에다가 물 담아 놓고요. 내가다가 이만한 크기의 소금을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소금이 물에 녹냐 안 녹냐? 녹죠. 그럼 소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럼 소금이 무한정 녹냐? 최대한 녹을 만큼 녹고 그만 멈춰 있냐? 그만 멈춰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소금 크기가 줄어든 이유는 여기 있는 입자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여기에 녹아있던 애들이 다시 들러붙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녹는 애와 다시 오는 거. 자, 녹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용해라고 부르고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석출이라고 부를 건데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야. 얘랑 똑같은 내용이지 지금? 아니냐? 얘만 이해되고 있어? 얘를 이해됐니? 헌호는? 됐고 할인이? 태우? 기현이? 현빈 됐어?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상황이 돼.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아지면 우리가 동적 평형이 된다. 근데 얘는 상태가 아니거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용해 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굳이 이렇게 구분만 했어. 얘는 상태가 변하는 평형. 얘는 녹고 안 녹고 해서 용해 평형. 내 말 이해됐냐? 오케이.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통 안에 일단은 자 얘를 밀폐 시간으로 칠게요. 자 여기다가 어떤 화학 물질을 이렇게 자 넣어 놓을 건데 걔가 누구냐면 NO2라고 할게. 근데 요 NO2는 시간이 지나면 N2O4로 변하는데 일단 개수 보지 마세요. 오케이? 참고로 얘는 지금 가역반응이라고 칠게. 그러면 NO2란 놈이 N2O4로 바뀔 거야. 그럼 일정하게 바뀐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얘는 상태 변화도 아니고 용해되는 것도 아니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얘를 좀 어렵게 뭐라 부를 거냐면 화학 자 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얘는 색깔 보고 알 수 있어. 알겠냐? 그래서 원래 NO2란 놈이 색깔이 좀 진한 갈색을 띠나 봐. 그러면 N2O4는 색깔이 좀 연한 거의 투명에 가깝나 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놈이 요걸로 바뀌면 색깔이 완전히 연해지겠지. 근데 얘가 색깔이 연해지다가 일정 색깔에서 멈춰 있대. 그럼 반응을 안 하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지금 배우는 단어의 제목이 뭐냐면 움직이지만 어쨌건 평형인 상태인 거잖아. 왔다 갔다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시점을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까지 배운 화학 중에 제일 쉽지 않냐? 그치? 아니야? 개 쉽지? 또 고의를 왜 또 저런 흔드냐? 자, 책에 있는 내용 자 정리를 자 해보도록 하십시다. 빨리 잠겼으면 안 해도 돼? 일단 책부터 보고 갑시다. 자, 176쪽 맨 밑에 자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자 줄 치세요. 가역 반응에서 이게 조건이야. 가역 반응이어야지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지. 야, 가역 반응 아니면 안 된다.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화학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거긴 안 나왔지만 상태 평형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나와 있네. 다시 거기 동적 평형 2번에 보시면 자 상평형, 상태 평형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그 수면의 높이가 일정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부르고 177쪽에 밑에 보시면 설탕을 녹일 거야. 그러면 설탕을 한참 녹이다 보면 녹아 들어가는 애도 있고 다시 설탕으로 들러붙는 애가 있어. 녹아 들어가는 걸 뭐라 부른다고? 용해라고 부르고 다시 설탕으로 붙는 걸 뭐라 부른다? 석출이라 부른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을 동쪽 평형이라 부른다. 얘를 무슨 평형? 얘를 무슨 평형? 용해 평형이라 부른다. 이말 이해되죠? 다음 쪽 178쪽이 화학평형이라서 거기 보시면 NO2라는 게 보일 거야. 저 박스 안에 보세요. 178쪽이야. 자, 178쪽에 위에 박스 보시면 NO2 색깔이 젓갈색이래지. 근데 N2O4는 색깔이 무색이래. 그럼 젓갈색이던 놈 봐봐라. 젓갈색이던 놈이 얘로 바뀔 거니까 색깔이 옅어질 건데 어느 시점 되면 색깔이 옅은 갈색으로 멈춰 있을 거라고. 왜? 왔다 갔다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화학평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쉬운 내용입니다. 알았어? 질문? 오케이.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